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현무3 현무4와 함께 일반에 처음 공개된 괴물 미사일 현무5의 무시무시한 위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무5의 위력과 베일에 가려있던 괴물 미사일을 본 북한과 중국의 반응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위 원통형 발사관이 얹어진 형태의 현무 발사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이 전면을 바라본 채로 타이어만을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 기동 능력을 선보여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현무5는 핵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해온 무기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의 탄두를 가져 괴물 미사일로 불립니다. 지난해 8초 분량의 흐릿한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실물을 공개하는 것은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 현대화하고 있는 북한이 도발 시 대량응 징보복에 나서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군은 올해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하는 현무5의 양산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무5의 대벙커 관통력은 소형 전술핵 미사일에 버금갑니다.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따라 600km 6톤, 300km 8톤 등으로 현무사보다 줄어들지만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선 우리 측 후방에서도 현무5를 통해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관통 능력은 100m 이상 수백 미터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현무5 수십 발로 북한 지휘부가 있는 지하 벙커와 핵시설 등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에 따르면 현무5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상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무-5는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고 발사관의 길이는 약 20m로 추정됩니다. 발사관을 탑재한 차량에 박히는 구축이며 발사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사 후 공중에서 점화되는 콜드론치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콜드론치는 점화된 상태에서 발사되는 핫론치와 달리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밀어낸 뒤 공중에서 점화되는 방식으로 발사관과 차량에 전해지는 충격이 적어 장비 손상이 덜한 장점이 있습니다. 행사에는 현무 외에도 우리 군이 보유한 3축 체계 핵심 전력이 등장했습니다. KMPR의 한 축인 타우러스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F-15K 전투기에 탑재하면 대전 상공에서 북한 평양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작년 국군의 날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 장거리 지대 공유도 미사일이 올해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LSAM은 고도 40km 이상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KAMD 핵심 자산으로 꼽힙니다. 킬체인 핵심 전력 중 하나인 스텔스 전투기 F-35A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중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미국 본토 텍사스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6월 국내에 도착해 전력화된 해군의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도 서울공항 상공에서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민항기인 보잉 737을 해상 초계기로 개조한 P-8A는 시속 900km 이상 속도로 비행하며 적 잠수함을 찾아내 공격할 수 있어 잠수함 킬러로 불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4발로 이동하는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속 4km 이상 속도로 움직이며 20cm 높이의 계단 등 수직 장애물도 오를 수 있는 이 로봇은 테러 발생 시 장병 대신 현장에 투입돼 적의 위협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현재 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전방 한개 사단의 로봇을 시범 배치해 성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 징보복 수단입니다.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 징보복을 더한 개념입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무4호는 단순히 벙커 버스터 수준이 아니다. 지하시설을 포함해 적 지휘부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이번에 이스라엘이 사용한 벙커 버스터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현무5의 TL은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구축 정도의 긴 바퀴를 가지고 있는 만큼 2륜 4륜 구동에 일반 차량처럼 주행할 수 없고 방향 전환을 위해 바퀴 전체를 45도 등으로 튼 뒤 주행하는 개걸음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현무 5 발사 차량은 운전석이 전면을 바라본 채로 타이어만을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 기동 능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현무 1은 모두 퇴역했고 현무 2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입니다. 현무 4 시리즈는 현무 1을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로 현무 4-1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1은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4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현무 4와 현무 5 모두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개발됐으나 탄두 중량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때 처음 공개된 현무 4는 탄두 중량이 2톤이었습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현무 5는 8톤에 달합니다. 한편 국군의 날 행사에 직접 대상자가 되는 북한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북한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미국 전략폭격기 B-1B 한국 전개가 조선반도 지역에서 전략적 열세에 빠져든 저들의 군사적 체면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고 만성적인 핵공포증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하수인의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에도 B-1B 한반도 전개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 루스벨트함 부산 입항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 지역에 대한 미 전략 자산들의 빈번한 출몰 상황과 궤적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국가의 안전 환경을 철저히 수호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과 강권에 대한 맹신으로 들떠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힘의 입장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대의 불변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돼야 할 것. 미국의 무책임한 행위들로 초래되는 임의의 안보 불안정 형세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갈 것. 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을 살펴보면 남쪽은 SLBM 기술도 터득하고 또 이런 것도 생겼으니 결코 만만한 놈들이 아니다. 미국이 정말 핵 공유라는 냉전 게임을 하고 있다면 말이지. 5000km짜리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다고? 원가도 안 나와. 전술 핵무기가 확실함. 중동쯤 가면 패왕 먹는 건데 아쉽지만 동아시아에선 더 단련해야 해. 구축 특수 차량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전에 모든 톤수를 훨씬 넘어섰다는 건데 2년 전에는 이 물건의 톤수가 36톤을 넘는다 했으니 둥펑 21호보다 높고 적어도 26호랑은 동급이겠네. 근데 이 미사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사거리가 아니라 믿기 힘든 탄도 무게야. 한국이 이걸 만들 권리가 있는지 물어보려 했는데 나중에 보니 한국은 2차 대전 패전국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한국은 이걸로 누굴 위협하려는 건데? 한국은 청룡에, 현무에, 중국 4대 신수 다 모을 계획이네. 진짜 뻔뻔하다. 사거리가 길면 무슨 소용이 있어? 5000km 떨어진 곳에 적이라도 있나? 중러에 대한 억지력이지 북한 때릴 땐 미사일 쏠 필요도 없어.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과거 소총 하나 만들지 못했던 한국이 이제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발전한 모습이 감격스럽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